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15일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낮 12시쯤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으며 우리 군은 이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9일부터 남측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완전히 끊고 방어를 위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한과의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하고 봉쇄하는 조치를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을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폭파는 남북 간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 폭파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가림막 뒤에서 폭파 준비를 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되었으며 경의선과 동해선 모두 지난 8월에 이미 차단 작업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범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포병부대의 사격 준비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군도 대북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황입니다. 남북 연결 육로 중 하나였던 경의선은 과거 개성공단 관련 차량들이, 동해선은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차량들이 오갔던 도로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폭파로 이들 도로는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5일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화를 공개하면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대화에서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달라며 무식하면 원래 그런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화 캡처본에서 김 여사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이라며 오빠가 이해가 안 간다 자기가 뭘 안다고라고 했고 이어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한다며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명 씨는 내일 이준석을 만나 정확한 답을 받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언급된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자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 속 오빠는 김 여사의 친오빠를 의미한다며 이 대화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인 대화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빠는 항상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해당 대화의 구체적인 배경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명 씨의 카카오톡 공개는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명태균은 철창에 들어갈게라며 비판했고 이에 명 씨는 김재원이 나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며 자신이 공개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과 전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9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최근 1년간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338만 3천원으로 전월 대비 2.61%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38.00% 올랐습니다. 이를 3.3제곱미터 1평당으로 환산하면 4,424만 1천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7월보다도 22만 4천원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국 평균 분양가 역시 제곱미터당 569만 2천원으로 전월보다 0.16% 상승해 역대 최고가였던 4월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서울의 분양가 상승은 원자재와 인건비 등의 공사비 인상과 함께 강남권 등 고가 분양 지역에서의 분양이 잇따른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충북과 경북 등 지방의 분양가 상승도 전국 분양가 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타 지방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451만 1천원으로 전월 대비 1.15% 올랐습니다. 한편 9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 물량은 총 1만 85가구로 전월보다 약 400가구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수도권은 7,159가구,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1,708가구, 기타 지방은 1,218가구가 각각 신규 분양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14일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4만 3천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대표주인 엔비디아가 2% 이상 상승하며 기술주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캐터필러는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2% 하락했고 보잉은 감원 계획과 777X 인도 시점 연기로 1%대 하락했습니다.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 발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증시 상승에 기여했고 이번 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상장사 중 약 30곳이 수익 컨센서스를 평균 5% 상회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OPEC의 수요 예측 하향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 실망감으로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산원유 11월물은 배럴당 73.83달러로 2.29%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며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할 경우 경제가 지속 성장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교원총연합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은 졸업앨범이 딥페이크 등의 불법 합성물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사 67.2%는 졸업앨범 제작에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졸업앨범 사진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초상권 침해 등이 주요한 이유로 지적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93.1%의 교사들이 딥페이크 범죄와 사진 합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교사들 중 상당수는 졸업앨범에 자신의 사진을 넣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졸업앨범에 담임 사진을 넣지 않는 학교들이 늘고 있으며 올해 졸업앨범에서 모든 담임 사진을 제외한 학교가 20.4%에 달했습니다. 학생들 또한 졸업앨범에 사진을 넣는 것을 점차 꺼리는 추세입니다. 45.5%의 교사들은 학생들 역시 사진을 넣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교사들은 딥페이크 등 불법 합성물 피해에 대한 우려로 평상시에도 학생들과 사진을 찍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이와 같은 현실을 두고 신종범죄와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행항공업계가 벌써부터 치열한 예약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2024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시작해 추석 연휴와 한글날까지 최소 7일, 연차를 활용하면 최대 10일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급등하며 인기 노선의 항공권은 최대 5배에서 8배까지 뛰어오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다낭, 유럽 등 인기 휴양지 항공권은 이미 높은 가격을 기록 중입니다. 예를 들어 다낭 왕복 항공권은 124만원으로 평소 15만에서 20만원대와 비교하면 8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같은 장거리 노선 역시 편도 가격이 평소 왕복 항공권 가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일리지 항공권 예약 경쟁도 치열합니다. 내년 추석에 사용하려는 고객들과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를 소진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항공사 홈페이지는 오픈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했지만 이 유효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직 1년이 남은 상황이므로 패닉바잉에 휩쓸리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노선 일정과 패키지 상품 등이 추후 확정되면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세기 특가 상품 등 기회를 노리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17일 목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내륙 지역은 아침 출근길에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예정이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를 포함해 10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2에서 26도로 예보되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